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제가 저녁 약속으로 영상을 못 찍어서 업로드를 한 주 쉬었는데 그 2주 동안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죠. 시장 변동성도 상당히 있었고 미국 대선도 있었고요. 4년 전 트럼프 당선 날보다는 훨씬 변동성이 덜했지만 그래도 변동성이 상당히 컸고 지금도 대선 불복 관련해서 여러 뉴스들이 나오면서 장중 변동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 뉴스 보고 뒤늦게 몇 번 잘못 움직이면 계좌가 녹아버리거든요. 영상은 쉬었어도 가입자 게시판에는 계속 글을 올렸는데 그 글들의 핵심도 불안감으로 부안해동해서 변동성을 리스크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보면 대통령이 누가 되면 어떤 리스크가 있고 대선 불복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고 국내 주식시장도 많이 올라서 조정이 올 때고 차트상 헤드앤숄더가 완성돼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등등 뭐 이런 이유들 되면서 지금은 쉬어가면서 확실히 정해지는 것을 본 다음에 투자를 해야 한다. 뭐 불확실성을 좀 피해 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투자자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를 비롯한 투자하는 사람들이 쉽게 혼동할 수 있는 게 변동성과 리스크의 차이거든요. 변동성과 리스크는 엄연히 구분돼야 하는 개념인데 변동성을 보고 걱정하면서 본질과 상관없는 매매를 하기 시작하면 변동성이 리스크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진짜 리스크는 어떤 것인지, 우리는 투자 목표를 잡을 때 어떤 목표를 잡아야 하는지, 지금 시점에 신경 쓸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세스 클라만의 마진 오브 세이프티, 안전마진이라는 책의 5장 부분에도 나온 이야기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투자의 기본 중에 기본이면서 투자 행태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주는 개념이 변동성과 리스크의 이해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간단한 개념이면서 시장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개념과 투자에 있어서 의미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이후 투자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에서 리스크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손실이 리스크죠. 손실 가능성이 리스크입니다.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굉장히 비싸게 샀거나 부도덕한 경영진이 포진한 회사에 투자를 했다던가 이런 것들은 손실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리스크예요. 반면에 변동성은 말 그대로 변동성입니다. 대통령이 누가 될지 불확실해서 시장이 흔들린다거나 대주주 이슈로 매도세가 많아진다거나 등등 말 그대로 불확실해서 변동성이 있는 거죠. 주식시장은 본질적으로 불확실하기 때문에 무조건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변동성이야말로 시장에서 변수가 아니고 상수인데 이런 변동성은 말 그대로 변동성일 뿐 손실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은 예측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예측해서 매매를 한다는 것도 조금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 변동성을 리스크의 의미로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더라고요. 변동성은 그냥 변동성일 뿐인데 시장 참여자들이 그 변동성에 취해서 이미 나온 뉴스들을 보고 겁먹어서 혹은 흥분해서 매매를 하기 시작하면 그게 리스크로 돌변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번 대선 때도 멀쩡한 주식 잡고 있다가 대선 불복 이야기 나오고 장중에 주식시장 잠깐 흔들리니까 머릿속에 어떤 주식 전문가가 지금 그 시장 차트가 헤드앤숄더라서 하락 패턴이라고 했는데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불안감에 주식 팔았는데 다시 주식시장 오르니까 이게 아닌갑다 하고 다시 사고 이런 식의 불필요한 매매를 하게 되면 잠깐의 시간 동안 계좌가 녹거든요. 이렇게 변동성에 따른 불필요한 매매의 근간에는 변동성을 리스크로, 변동성을 손실 위험으로 받아들이는 생각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도 항상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리스크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리스크는 변동성이 아니고 손실 위험이거든요. 그러면 이 손실 위험이 어떻게 생기냐?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강도가 강한 손실 위험은 비싸게 샀을 경우에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나 투자 대가들의 책에서 일관되게 싸게 사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이익의 극대화 이유도 있지만 손실 회피를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측면이 크거든요. 우리가 장기에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복리를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흔히 하잖아요. 이 복리를 이어간다는 말과 싸게 사야 한다는 말, 그리고 워렌 버핏의 첫 번째 투자 원칙인 잃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전부 다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를 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잡아야 하는 목표가 도출이 되거든요. 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복리를 먼저 볼게요. 이 부분은 그 마진 오브 세이프티에 나온 예시를 그대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두 가지 복리의 예시가 있는데요. 하나는 16%의 연평균 수익률을 10년간 얻은 A라는 투자자이고, 다른 하나는 9년간 20%를 벌고 마지막 10년째 15%를 손실 본 B라는 투자자예요.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9년간 20%나 벌고 10년째 약간 손실을 본 B라는 투자자가 더 수익이 많을 것 같죠? 10년이라는 투자 기간 동안 9년까지 A보다 연평균 수익률이 훨씬 좋았기 때문에 B 투자자는 사람들에게 더 고수로 칭송받았을 것이고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아웃풋을 놓고 보면 한 번이라도 복리가 깨진 B라는 투자자는 비록 9년간 수익률이 좋을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쌓아 올린 A 투자자 대비 자산 규모가 작습니다. 20년으로 기간을 늘려도 잃지 않고 쭉 쌓아온 투자자가 잠깐 실수를 하는 투자자 대비 수익이 훨씬 좋아요. 이것을 보면 투자자들이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명확해지거든요. 손실 가능성인 리스크에 신경을 써야 하고요. 투자 목표도 연평균 15%를 벌겠어, 20%를 벌겠어, 이런 것으로 삼는 것보다는 포트폴리오 전체의 하락 위험을 제한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잃지 않으면 복리는 무조건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포트폴리오 전체의 하락 위험을 어떻게 제한적으로 관리하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거는 대충 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데 잘 생각해 보면 길이 명확합니다. 길이 쉬워서 명확하다는 뜻이 아니고 투자자가 선택할 선택지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명확하다는 뜻이에요. 리스크를 변동성으로 착각한다면 온갖 예측되지 않는 것을 신경 써야 하지만, 리스크를 손실 가능성으로 인지하게 된다면 이 손실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크게 보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뭐냐면 투자 종목 선택과 진입 가격이죠. 투자자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엑식 가격은 계획과 예상이 있겠지만 그게 정확히 될지 알 수도 없고요. 수익률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다만 어떤 종목을 선택할지, 그리고 어떤 진입 가격에 진입할지는 100%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투자 수익을 목표로 잡고, 그러니까 위험이 아니고 수익을 목표로 잡고 주변 투자자랑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내 포트폴리오가 해당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 전혀 생각을 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익 측면만 강조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예상하게 되고 그에 근거해서 진입 가격을 만들게 돼요. 정당화 시킨다는 말이죠, 자꾸. 개별 종목을 보든 시장을 보든 진입 가격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주 쉽고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오를 때 사고 싶어 하고 가격이 내릴 때 팔고 싶어 하거든요. 많이 봤잖아요. 매수세가 몰려서 가격이 급등하면 뒤늦게 막 이건가 보다 우우 따라 붙고, 매도세가 몰려서 급락하면 또 무슨 일이 있나 해서 나도 팔고 싶고, 사실 정확히 반대로 해야 맞는 거죠. 시장을 본다면 올해 3월과 8월 말, 9월 말, 10월 말 경험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종목에 대해 발생 가능한 불리한 상황을 생각해보고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가격 수준을 생각해보고 그 수준 내외의 가격을 진입 가격으로 삼거나 거기서 더 할인돼서 안전마진이 붙은 가격을 진입 가격으로 삼는다면 손실 가능성을 제한하는 진입 가격이 될 것이고요. 이런 판단이 틀릴 수가 있으니 이런 판단을 기초로 여러 종목과 섹터를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면서 전반적인 손실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죠. 싸게 산다는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싸게 샀기 때문에 자연히 업사이드가 크다는 말도 됩니다. 투자자가 통제 가능한 몇 안 되는 선택지인 종목과 진입 가격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 목표도 당연히 연 몇 퍼센트 수익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위험 제한, 손실 제한 이런 것들을 목표로 두는 것이 저는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잘하는 투자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평균 수익률 목표가 없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자, 여기까지 말하면 이쯤 되면 무조건 나오는 질문이나 댓글이 있어요. 도대체 뭐가 싼 거죠? 싸다는 걸 어떻게 알죠? 싸게 사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아는데 그걸 어떻게 계산하죠? 싸다는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영상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런 질문이 꼭 나옵니다. 이런 질문들에 딱 떨어지는 답을 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고등학생 때 시험 보거나 자격증 같은 거 시험 보면 시험에는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공식에도 답이 정해져 있고. 근데 안타깝게도 투자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대가들의 책을 전부 보셔도 공식 같은 것은 안 나와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투자할 때 아니 이런 하나만한 말들 말고 어떨 때는 어떻게 사야 되고 어떤 가격에는 어떻게 계산을 하고 어떤 가격이 싼지 그 계산하는 공식을 왜 안 적어 놓지? 라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그게 원래 안 되는 거였습니다. 공식을 적용해서 할인된 현재 가치를 구하고 그에 따른 목표 주가, 목표 수익률, 그에 따른 진입 가격 이런 것들을 수리적으로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진 오브 세이프티 책에 나온 구절을 그대로 옮겨 드리자면 주식은 높은 등급의 채권이 주는 현금 흐름처럼 확실한 수학적인 구속력은 없다. 더구나 주식의 가치는 해당 기업의 성과에 궁극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주식 보유에 가능한 수익은 꽤나 모호하다. 투자자들은 미래의 주가를 예측해서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을 예상하는 경향이 있다. 주가는 예측 가능한 경향을 띠며 오르지도 않고 시간에 따라 불규칙하게 변하기 때문에 어떤 예측도 가능하고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말 그대로 확실한 수학적 구속력이 없고 모호하기 때문에 싼 가격이 뭔지 투자자 개인마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수 있어요. 다만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나름의 주관이 생기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지금 가격이 싸다, 사도 된다. 최소한 이 가격이면 실적 불확실성 때문에 실적이 까여도 내가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판단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생기거든요. 이게 당장 그 순간에 12달 그 트레일링 퍼를 보고 퍼가 몇 배 미만이면 싸다. 뭐 이런 판단을 하는 거랑은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러프하고 쉬운 예였는데 2018년 말 19년 초에 반도체 업황이 꺾이면서 삼성전자 우선주가 3만 원 초반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2019년 중반까지 계속 3만 원 중반에서 지지부진하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반도체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기술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반도체 산업의 확장성과 비메모리, 그리고 기술 적용 속도, 기술 적용 확장 속도, 반도체의 사이클적인 성향, 그 사이클적인 성향이 반도체에 대한 시장 수요에 따라 희석되고 있는 점, 뭐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이 있었다면 그 주가가 기약 없이 아래로 계속 빠질 것인지 아니면 이 수준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하기 시작해도 괜찮을 시점인지에 대한 판단이 나오거든요. 물론 딱 어느 시점, 딱 어느 가격에 막 지금이니 하면서 몰빵치는 판단은 당연히 안 나오고 이렇게 판단을 했음에도 내 판단이 틀릴 수 있으니까 분할 매수하면서 지나치게 몰빵치지 않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당연히 좋고요. 미래 예측이 불규칙하고 모호하다는 말이 미래 예측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 당연히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과 실적 예측도 하고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을 당연히 해야 하지만 투자 목표 자체는 투자자가 정확하게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인 종목과 진입 가격에 집중하고 포트폴리오 목표도 연간 뭐 20% 30% 목표를 잡기보다 위험을 최대한 관리하면서 주어진 가격에서 최대한 리스크를 테이킹하지 않도록 하는 게 확실히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보면 결국 이 말도 하워드 막스가 자주 했던 그 시장의 위치를 판단해야 한다는 말이랑 완벽하게 일맥상통하는 말이거든요. 진입 가격이 투자자에게 유리하고 충분히 낮다면 시장이 흔들려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데 진입 가격이 불안하거나 높으면 시장이 흔들릴 때 못 버팁니다. 같은 종목으로 누구는 수익을 보고 누구는 수익을 못 보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엑시 가격은 투자자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 포트폴리오 전체의 리스크를 엑시 가격에 놓고 투자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합리적이지도 않고요. 자, 그래서 우리도 지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오른다고 막 오르는 종목 따라 붙고 내린다고 내리는 종목 다 털어내고 이러면 안 되고요. 지금 또 장이 좀 좋다고 업사이드만 생각해서 진입 가격을 높게 잡아버리는 불상사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럴 때일수록 그 위험은 굉장히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우선주, 앞에 얘기를 들어드린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것도 이건 급등주가 아니기 때문에 쌌던 시절이 분명히 길었거든요. 근데 싼 시절은 다 보내고 지금 와서 52주 최고가이자 역사적 최고점을 돌파하려는 부근에 와서 지금 사도 되나요? 라고 묻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삼전이 비싸다 싸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투자에서 지금 이것을 싸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그 가격이 오르니까 좋아 보이는 것인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오른다고 좋아 보이는 종목들 막 비싸게 잡기 딱 좋은 시기거든요. 물론 계속 오르면 좋겠지만 투자란 게 꼭 그렇지 않잖아요. 시장 흔들릴 때 포트 잘 구축하고 진입 가격이 잘 통제된 사람들은
지금 시장에서도 뭐 문제가 없을 것인데 너무 마구잡이로 진입을 해서 포트폴리오가 막 망가진 사람들은 지금부터라도 진입 가격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이 가격에 사면 하방 리스크가 어떻게 될지 꼭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장주에 몰빵친 투자자들은 꼭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장이 꺾일 경우 위만 바라봤던 시장이 그 종목에 대해 아래를 고민하기 시작하면 정말 큰 낭패가 될 수 있으니까 내 진입 가격이 합리적인지 진입할 가격에 위험은 없는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